4에 가랐고 1번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x를 구하면, 그럼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2a 빼기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b 이렇게 되니까 라지 x는 뭐가 되냐면 2배의 b 마이너스 a가 되더라. 그럼 그때 b 빼기 a를 계산을 하면 2배는 그대로 두고 b 빼기 a를 계산을 하면 동량끼리만 계산해주면 되지. 3x제곱에서 4x제곱 빼면 마이너스 x제곱, xy에서 마이너스 2xy 빼면 3xy, 그다음 3y제곱에서 2y제곱을 빼면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이 값을 지금 두 배 한 값을 답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x값 y값이 주어졌을 때 이런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건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x 더하기 y의 값과 x 곱하기 y의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땐 항상 x 더하기 y의 값과 x 곱하기 y의 값을 이렇게 구해주고 시작을 하고, 그럼 그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x 곱하기 통분을 하면 x 곱하기 y분의 y 3승 더하기 x 3승인데 이 분자만 먼저 계산을 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게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니까 얘가 x 더하기 y의 3승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2루트 5의 3승 하면은 40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3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5가 될 거니까 24루트 5 이렇게 되니까 16루트 5가 나올 거고, 분자가 4가 되니까 16루트 5를 4로 나눠주면 4루트 5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에 x 더하기 1부터 x 더하기 9까지 곱하는 거를 하는 건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를 계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쓰겠지. 네, 이렇게 쓰지 말고 난 여기를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한번 써볼게. 여기만 강조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전개하는 걸 배웠어.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걸 전개하는 것도 배웠는데,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 3승 더하기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x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이 부분도 일부러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너희가 규칙을 발견을 할 수 있어.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식이 두 개인 걸 곱하면 x제곱보다 한 차수 낮은 x항의 개수는 3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2. 1 더하기 2의 정체는 여기에 1과 여기에 2가 있으니까. 그 다음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을 곱하면 차수가 3차고 그것보다 한 차수 낮은 2차항의 개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너희가 이것으로부터 이러한 규칙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 곱하기 점점점 몇 개를 곱하든 얘를 전개를 하면 최고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최고차보다 한 차수 낮은 차수의 개수는 뭐가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점점점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위에도 지금 보면 x 더하기 1부터 x 더하기 9까지 곱해져 있고, 지금 물어보는 게 최고차보다 한 차수 낮은 거니까 뭐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9까지 합. 그래서 45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4번 체크하고 지나가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한 번에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 한 번에 구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너희가 개수를 줄여서 어떠한 규칙이 있을지 먼저 발견을 하고 이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항상 괜찮은 거고, 심지어 연습할 필요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아두고 갑시다. 그 다음 4번 어떠한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건 뭐야?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도록 하는 상수 ABC의 값을 정하래. 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해줘도 되고,
또는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같이 사용을 해줘도 되는 거고. 됐어? 그러면 일단은 뭐 적당히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해보자고. 만만한 게 x에다 0을 대입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x에다 0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일단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c 플러스 4가 되니까 따라서 c값이 2다라고 먼저 나와주네. 그래서 c값은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x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2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요 2를 대입하는 근거는 2를 대입하면 요만큼 0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좌변은 2배의 2-a가 될 거고, 우변은 여긴 0이 되고 이쪽은 2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12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럼 c 값이 2고 a 값이 마이너스 4다를 얻어냈으니까 이쪽 식을 내가 다시 써보면 x 곱하기 x 더하기 4가 돼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4b,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4b에다가 마이너스 쪽이니까 24b 더하기 2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4, 5, 24가 되니까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체크하고 지나가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내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같이 써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수치대입법만 이용을 하면은 수치대입할 적절한 것들이 잘 보여서 이렇게 수치대입을 통해서 계산을 해줬고, 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한 학생들도 괜찮아. 5번도 그냥 평범한 항등식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잘 써보고 구하라는 것까지 항등식으로 잘 작성을 해주면, 검산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잘 작성만 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보면은 문제에서 fx 더하기 gx를 x-1 곱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보면 몫이 있을 거고, 보면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이래. 그럼 이제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양변에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f1 더하기 g1의 값은 4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f-1 더하기 g-1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 정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fx 곱하기 gx를 x-1 x 더하기 1로 나누면 또 어떤 몫이 작성이 될 거고 이게 4x 빼기 1이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f1 곱하기 g1의 값은 3이고 f-1 곱하기 g-1의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두 개의 합과 어떤 두 개의 곱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구해볼 수 있어. 정확하게는 못 구해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f1이 어떤 거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오고 곱해서 3이 나오면 하나 1이고 하나 3일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 값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두 개의 합과 어떤 두 개의 곱이 주어졌다고 아무 생각 없이 식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건 어떤 두 개의 합이 주어진 거고 얘는 어떤 두 개의 곱이 주어진 거고, 그럼 우리가 얘네 둘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f1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 이런 값들도 얻어낼 수 있어. 어떻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f1 더하기 g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f1 곱하기 g1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가 이런 값을 뭐 여기가 4, 4, 16 마이너스 6이니까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삼승값도 마찬가지로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떤 두 개의 합이고 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지. 됐어? 뭐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나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써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fx의 제곱 더하기 gx 전체의 제곱을 x-1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분명히 얘도 몫이 있을 텐데 나머지를 구하세요. 나머지를 내가 mx 더하기 n이라고 쓴 이유는 뭐야? 몇 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요 2차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mx 더하기 n이라고 표기를 했고, 저 mx 더하기 n에서 m과 n 값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양변의 x에다 뭘 대입할 거냐면 1을 한번 먼저 대입을 해보면 f1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은 아까 구해놨지 이거는. 근데 10인데 이 값이 10인데 이걸 x는 1을 우변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 쭉 사라지고 m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f-1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은 우리가 f-1을 그러니까 f-1과 g-1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곱이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f-1의 제곱 더하기 g-1의 제곱은 f-1 더하기 g-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f-1 곱하기 g-1 이렇게 구하면 얼마냐? 4 더하기 10 해서 1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요 값이 14인데 얘는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될 거니까 얘만 연립하면 24는 두 개 더하면 2n이니까 따라서 n 값은 12가 될 거고 m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mx 더하기 n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이렇게 해서 4번 체크하고 끝내주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서 어려운 편은 아닌데 계산 양이 조금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등식만 제대로 작성을 하고, 요게 중요한 거야. 얘네 두 식을 합과 곱으로 볼 줄 아는 거. 요 정도만 할 줄 알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6번 요 친구를 계산을 하래. 요 친구를 계산을 해서 a 플러스 b이 걸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식이 보이면 항상 당연히 a 플러스 b이 걸로 고쳐야지. 그래서 실수화를 하려면 얘의 켤레복소수를,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얘는 4 마이너스 4i 더하기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5분의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계산할 게 없네. 그래서 얘는 정답이 5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아. 어떤 것만 잘하면 돼. 우리가 분자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할 때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은 항상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으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뭐 위에 거는 그냥 곱셈 공식 써서 계산하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겠지. 됐지? 그 다음 7번은 숫자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복잡해 보일 때마다 나는 치환을 선호를 해서 요건 치환을 조금 해줄게. 요 1898을 통째로 스몰 a, 루트 1897을 통째로 내가 스몰 b로 치환을 하면 요 식이 지금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3승이거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해 줄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3승.
뒤에는 a 3승 마이너스 3 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b 3승. 그럼 마이너스 부호 붙어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돼? 2배의 a 3승 더하기 3ab 제곱.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2배의 뭐 a로 묶고 잠깐만. 2배 a로 묶고 a 제곱 더하기 3b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얘 1의 자리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다시 숫자로 좀 되돌릴 필요는 있겠다 얘네를. 그럼 다시 숫자로 이렇게 되돌렸을 때 2배의 a 값이 1898이었고 그 다음에 a 제곱하면 1898의 제곱 더하기 3배의 여기는 b 제곱해봤자 원래 루트 있었으니까 그냥 1897인데 1의 자리 물어봤으니까 1의 자리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 안쪽에 있는 건 1의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8이 제곱되니까 4일 거고 여기는 7, 3, 20 1일 거니까 얘네 둘 더하면 요 괄호 안쪽은 1의 자리가 5가 될 거고 근데 뭐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당연히 1의 자리는 계산을 해보면 0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뭐 1의 자리수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치환을 해서 치환과 곱셈 공식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리만 잘해주면 크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 2차항의 계수가 1인 두 다항식 px의 곱이 이거이다 라고 나와있으면 우리가 px랑 qx를 결국 곱하면 얘가 나온다니까 우리가 px랑 qx를 곱하기 위해서는 px랑 q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뭘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지.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항상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줄 거고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건 뭐야?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원래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넣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먼저 조립제법을 해주면 4, 마사, 2, 마이, 마구 왜 4야? 다시 1, 2, 마7,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해서 1로 먼저 마이너스 1로 먼저 해주면 1, 마일 1, 그 다음에 마일, 마8, 8, 마이너스 12, 12 해서 0 딱 되지? 그 다음 한 번 더 해주면 마이너스 2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6, 플러스 12 이렇게 해서 또 0.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요식을 내가 fx라고 하면 fx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친구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지금 px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진다니까 px가 누가 되겠어? x 더하기 2의 제곱이 px가 될 거고 당연히 나머지가 qx가 되겠지? 왜? 둘 다 2차식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럼 qx만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은 1번 해주면 되겠다. 항상 요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0이 되는 값들을 적절히 잘 찾아줍시다. 0이 되는 값은 어떻게 찾아?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수들 찾으면 돼? 왜 자꾸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를 분모는 어떻게 쓰지?
표고차항의 약수. 이렇게까지 해서 다 찾아보면 돼. 근데 웬만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간혹가다 악질 선생님들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도 내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만 조심해주면 되겠다. 9번 두 복소수 AB에 대해서 요 새로운 기호, 요 연산은 두 복소수를 뺀 것과 두 복소수를 곱한 것을 어떻게 하자? 더하자라는 얘기고, 지금 요 복소수 Z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풀어쓰면 2-2i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Z와 Z 바라는 거를 X라는 연산을 해보래. 그럼 뭐 하라는 거냐면 Z와 Z 바를 빼고 Z와 Z 바를 곱한 것과 더하라 라는 소리고, Z와 Z 바를 빼면 2-2i에서 2 더하기 2i를 빼면 또 두 개를 곱하면 뭐야?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8일 거고, 그럼 요걸 계산을 해주면 실수부는 사라지고 허수부는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8 해서 마이너스 4i 더하기 8, 그래서 정답 3번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자, 10번 x값과 y값이 저렇게 주어져 있고 이런 다항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뭘 이용해 줄 거냐면 x 더하기 y의 값, x 곱하기 y의 값 또는 x 마이너스 y의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될 거고, 그럼 과연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을지 계산을 하려면 여기가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얘네들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고,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앞에 거 두 개 x제곱으로 묶으면 x-y, 뒤에 거 두 개 y제곱으로 묶으면 x-y 해서 얘가 x-y,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x-y 값 구하고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 구하려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물론 x-y의 제곱 더하기 2xy를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선택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x값을 정리를 먼저 해보면 얘는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2i, 얘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i. 우리가 얘네를 보고 x랑 y는 켤레복소수구나 이런 것도 캐치를 해주면 좋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얘네는 계산만 하면 끝이 나니까 우리가 필요한 x-y 값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x-y 값은 두 개를 빼면 루트 2i가 될 거고, x 곱하기 y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실수부 제곱은 4분의 3이 될 거고 허수부 제곱은 4분의 2라 요 값은 4분의 5가 될 거고, x 더하기 y는 그냥 구해보면 루트 3이겠지. 그래서 요 값을 구해보면 3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y 값을 저렇게 구해놨으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루트 2i랑 2분의 1이랑 곱하면 정답 4번하고 끝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이런 x 더하기 y, x 곱하기 y, x-y 값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다항식의 값을 구한다. 그리고 x값이랑 y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켤레복소수인지 아닌지도 신경을 써줘야 x 곱하기 y 같은 거 값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다까지. 11번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면 우리가 실수 계수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을 할 때는, 근을 판별을 할 때는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얘가 0보다 클 때, 0이랑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각각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0이랑 같을 때는 중근을 가지고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때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실근을 가질 때는 얘네 두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사용을 해줄 거고,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1 이걸 계산을 하면 2k 더하기 2가 되고 이게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렇게 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12번 2차 방정식이 또 중근을 갖기 위한 하면 일단은 판별식이 0이다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지. 근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식이 2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 차이 계수는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된다. 요 조건을 꼭 챙겨주고, 그럼 그때 판별식, 얘도 짝수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0이 될 거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b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 될 거고, 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 내가 b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a는 기본적으로 0이 아니다 라고 했었고, 왜? 최고 차이 계수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0이다 라고 했었고, a랑 b는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찾으면 되냐면 어떤 정수 두 개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4가 나오는 경우, 0이고 2일 때, 또 2고 0일 때, 그러니까 제곱 안쪽에 있는 애들이, 그 다음 0이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이고 0일 때. 그럼 b값은, 이때의 b값은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애들이 모조리 다 b값이 될 거고,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쪽 애들은 a-2의 값이지? 그럼 각각 이때 a 값을 구해보면 a-2의 값이 2니까 a 값은 4가 될 거고, 이때는 a 값은 2가 될 거고, 이때는 a 값이 0이 될 거고, 이때는 a 값이 다시 2가 되겠지. 그래서 a, b 순서쌍은 이때 4,0이 되고, 이때 2,2가 될 거고, 이때 0,0이 될 거고, 이때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이 경우가 안 돼. 왜? 이때는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a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쌍은 3개가 되겠다. 13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는 엄청 많이 했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는 건 첫 번째, 알파랑 베타 값을 대입을 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7은 0, 또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7도 0. 그 다음 두 번째, 근각의 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7. 그럼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니까 우리가 요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용을 하면 내가 알파 제곱 대신에 누구 쓸 수 있어? 5알파 빼기 7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냐면 알파 제곱이 5알파 더하기 7이니까 5알파 더하기 7 더하기 5베타 정리를 해보면 5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더하기 7? 왜 더하기 7이야? 빼기 7이지. 다시, 얘가 5알파 빼기 7이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5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7이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니까 25 빼기 7 계산을 하면 18.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될 겁니다. 14번 이제 우리가 어떠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최고 차이의 계수가 m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했었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하고, 최고 차이의 계수는 모르니까 또 m 이렇게 써주고 는 0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기로 했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2번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최고 차이의 계수가 스몰 a여야 된다니까 여기 a를 곱해서 는 0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지. 다시 a는 취소하자. 기준이 a가 아니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어떤 m 이렇게 붙을 텐데 얘는 0으로 해줬을 때 우리가 지금 상수항이 정확하게 1이지? 그래서 상수항이 1이 되도록 우리가 계수를 맞춰줄 거야. 그럼 그때 다시 위로 올라가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대입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봐야 되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때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은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몇이야? 5분의 4가 될 거고 이 친구는 그냥 5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방정식이 어떻게 돼? m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1은 0이 될 텐데 이때 상수항이 1이 나와야 되니까 m 값이 5가 되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5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5가 될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정확하게 봐야지.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해서 9. 정답 4번 끝. 15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야. 첫 번째, 그래프를 일단 그릴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래. 일단은 제 대칭축부터 찾아보자. 대칭축은 뭐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우리가 여기는 x는 뭐 2분의 5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은 함수값이 같잖아. 그럼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은 두 지점은 이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을 거고 여기 전체 거리가 3이니까 이 거리는 2분의 3 이 거리도 2분의 3이니까 둘 다 2분의 5로부터 2분의 3씩 떨어져 있으니까 여긴 몇이 되는 거야? 4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내가 이 2차 함수의 요만큼을 fx 라고 하면 이 2차 함수는 뭐가 성립해? f1의 값이 0이고 f4의 값이 0이다가 성립하니까 우리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만 이용해주면 되지. 1이 숫자가 편하니까 얘를 이용을 해주면 f1은 1-5 더하기 k가 되니까 이 값이 0이니까 따라서 k 값은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고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우리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대로 다시 한번 그려주면 그래.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따라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k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요 길이가 3이래. 그래서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3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럼 요 세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k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9는 25 마이너스 4k 이렇게 해서 k 값을 4라고 구해줄 수도 있는 거고. 됐어? 그래서 거리의 차,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이제 얘를 뭐라고도 얘기를 할 거냐면 거리의 차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거리의 차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대칭 추계방 1번처럼 대칭 추계방정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2번처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K값을 구할 수도 있다.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과 동시에 접할 때, 그럼 이제 첫 번째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접할 때, 접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라는 얘기고,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x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0이 중근을 가진다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 마이너스 2니까 얘가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식을 전개를 해서 잠깐 써보면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b 플러스 8,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4b 더하기 9는 0이라고 일단 쓸 수 있겠네. 첫 번째 조건이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누구랑? y는 3x 더하기 6이랑 맞지? 3x 더하기 6에도 접한대. 그렇다는 소리는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b는 3x 더하기 6이 무슨 근? 중근을 갖는다.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을 좌변으로 다 정리를 하면 b랑 6이랑 헷갈리겠다. 이렇게 생긴 게 중근을 갖는다고. 그럼 판별식 a-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6이 0이 된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마이너스 4b 더하기 24는 0이 될 거고, 정리 조금만 더 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 둘을 뭐 하겠어? 당연히 연립하겠지. 그러면 요만큼씩을 이렇게 아래로 가져와서 연립을 해볼게. 그냥 일단은 뭐 해봐. 똑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빼봅시다. 빼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 날라가서 8a 마이너스 24는 0. 따라서 a 값은 3이 나올 거고, a 값이 3이 나오면 b 값은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계산이 빡세네. 928에다 6. b 값은 여기서 4b는 18에다 6이니까 24. 그래서 b 값이 6이 나오겠네. 됐지? 응. 그래서 a 플러스 b 값 구하라 그러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9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과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니까 판별식을 두 번 쓰고 걔네를 연립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지. 너희가 이제 어떠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하고 그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고,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다. 17번 길이가 40m인 철망을 이용하여 가로의 길이가 x, 넓이가 y 인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대. 그럼 뭐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을 거고, 왜 안 돼? 잠시만, 직사각형 됐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전체가 40이니까 가로 세로 더하면 얼마야? 가로 세로 더하면 20이라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가로의 길이가 x라고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20 빼기 x가 될 거고, 넓이가 y. 이걸 식으로 써보면 y는 뭐가 돼? x 곱하기 20 빼기 x가 될 거고. 됐지? 그리고 이때 당연하게 x 값은 0보단 크고 20보다는 작아야지. 왜?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그때 결국 문제가 뭐냐면 0에서 20 사이 x가 0에서 20 사이일 때 요 x 곱하기 요 식이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인 거고, 얘는 결국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0x인 거고, 우리가 그럼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항상 표준형으로 고쳐주고 x-10의 제곱 더하기 100 고쳐주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냥 꼭지점이 10,10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0부터 20까지 0이랑 20은 10으로부터 똑같이 10만큼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할 거고 양 끝은 뻥 뚫려 있고, 그럼 이때 이 지점에서 높이가 가장 높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는 10에서 최대값 100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100 이렇게 3번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 18번 당시 x 10승을 x-3으로 넣었을 때 몫을 라고 할 때 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나눗셈 문제니까 우리가 검산식 써주고 x의 10승은 x-3 괄호하고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9의 a의 a9의 x의 9승 하고 끝내면 안 돼. 우린 항상 나머지가 있던 없던 일단은 작성을 해줘야 돼. 나머지 얘기가 있던 없던.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이 값 구하라는 거니까 내가 몫을 여기 목 전체를 x에 관한 식이니까 qx라고 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는 q1 값을 구하세요 인 거지.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나오는 수니까. 그럼 어쨌든 q1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항등식이니까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q1 더하기 r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q1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r-1 뭐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q1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r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r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양변에 x에다가 뭐 대입해? 3 대입하면 3의 10승은 쭉 사라지고 r. 그래서 q1 값은 2분의 3의 10승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끝. 3의 10승은 굳이 전개해서 계산할 필요 없어. 답은 거듭제곱 형태로 써도 가능함. 이렇게 여기 이 학교는 친절하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거 안 써주시더라도 우리가 그냥 답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산식 작성을 하고, 검산식 작성을 할 때 나머지 얘기가 있던 없던 나머지는 작성을 해주되 나누는 애보다는 차수가 낮게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대입할 숫자들 보이면 대입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적절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19번 인수분해 하래. 일단은 인수분해 하기 전에 전개를 먼저 해주면 a제곱 b 마이너스 a b제곱 더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더하기 c제곱 a 마이너스 a제곱 c.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차수 확인. 차수가 원래 가장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차수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근데 얘는 차수가 같으니까 그냥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a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b와 마이너스 c가 있고, 그 다음 a가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b제곱과 c제곱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b제곱 c랑 bc는 그냥 bc 공통 인수하고 b-c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b-c b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지금 b-c가 공통 인수인 게 보이니까 b-c로 묶으면 일단 a 제곱,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b 더하기 c 하고 a까지 남고 더하기 bc 이렇게 써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a-b, a-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답은 뭐라고 써주면 돼? b-c 곱하기 a-b 곱하기 a-c 이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끝. 20번 저거의 값을 이제 구하라는데 우리가 이제 i의 거듭제곱 형태는 항상 뭘 이용을 해주자? 주기성을 이용을 해주자. 뭐가 반복이 돼?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4개가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일 거고 그럼 요걸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식을 다시 써보면 i는 그냥 i 그 다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3i 그 다음 건 플러스 4 그 다음 건 다시 5부터는 i일 거니까 플러스 5i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는 어차피 1, 2, 3, 4, 5가 그대로 반복이 될 거고 그 옆에 곱해지는 애가 요 순서대로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 얘네는 주기성을 띠는데 주기가 얼마야? 4지. 그러니까 4개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4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우연히도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계산하면 2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을 하면 2i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분끼리 계산하면 2 허수분끼리 계산하면 2i 이렇게 나와서 4개씩 묶으면 항상 값이 몇이다? 2-2i일 것이다. 그런데 총 100개니까 4개씩 몇 묶음이야? 25묶음이 나올 거고 그럼 얘는 50-50i 근데 얘가 a 플러스 bi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50, b 값은 마이너스 50이어서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우리가 빵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21번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 어떤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0이 되는 어찌됐든 이제 최대값 문제든 최소값 문제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그래프는 항상 그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려야 돼.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 x-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a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a,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도 저번에 2회인가 3회에서 했던 것처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냐면 a의 범위에 따라서 0과 3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보고 판단을 해도 괜찮아. 일단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보고 판단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a, 그냥 요건 대충 쓸게. 꼭지점은 a, y좌표는 별로 당장엔 중요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랬을 때 지금 0부터 3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만 존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0부터 3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0, 3 0부터 3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가 여기서만 존재할 수도 있어서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고 그럼 각각의 케이스마다 최대값이 0이 된대. 최대값이 0이 될 때면 가장 y값이 높을 때니까 얘는 여기서 최대니까 3,0을 지나겠구나. 그 다음 얘는 여기니까 a, 0을 지나겠구나. 얘는 여기니까 0,0을 지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얘가 3,0을 지난다 라고 하면 fx는 x에다 3 대입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0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12a 마이너스 a 제곱인 거고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18은 0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a 값이 2랑 9가 나오는데 a 값이 2면은 3이 2보다 작아? 말이 안 돼. 그래서 a 값은 9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a, 0을 지난다는데 원래 꼭지점의 y좌표가 뭐였어? a제곱 마이너스 a였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0 아니면 1인데 a 값이 0일 때도 괜찮아. 이 상황에서는 a 값이 0일 때는 어떻게 보여주면 돼? 0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결국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가 말이 되니까 0일 때도 괜찮아. 그리고 1일 때는 당연히 0과 3 사이에 a가 1일 때는 0과 3 사이에 1이 있는 게 말이 되니까 1일 때도 괜찮고. 그다음 마지막 0,0을 지난다. 0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가 0이니까 a로 묶으면 a 플러스 1은 0. 따라서 a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a 값이 0일 때도 말이 돼? a 값이 0일 때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냥 뭐 0부터 3까지가 여기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이 0일 때도 말이 되는데 이미 여기서 한번 썼으니까 굳이 체크 안 해줘도 되고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얘도 괜찮겠네. 그래서 가능한 a 값은 9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까지 해서 끝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 애들 다 있을 때. 왜냐면 워낙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케이스 3가지 나눠서 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줄게 수업 시간에도 이거는.